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국민께서 우리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많은 조언과 격려는 크게 세 가지로 수렴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 성공에 강력한 쇄빙선이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체제와 지역주의 기반의 거대 양당 독식체제로 구조화된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정치와 비정상적인 중앙집중 권력 구조, 그리고 일당 독점 지방정치의 폐해가 개선의 기미 없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민낯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사태이고 돈공천과 부정선거의 악순환이며 행정권력과 의회 권력이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기형적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정치개혁 없이는 완전한 내란 청산도, 국민 주권의 강화도, 지방혁신도 불가능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진보도 요원합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국민의힘과 미래를 선도하는 민주세력 간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 정치개혁의 실천 여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결국 집권의 기반을 넓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 진보 4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도 연대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동의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연대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개헌의 물꼬를 트고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 내란 청산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추진준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 혁신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공천, 부정선거, 지역 부패 사슬과 철저히 단절하는 선거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당이 부패 후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제 발생 시 당도 해당 지역 공천 배제 등 책임을 함께 지는 돈공천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 3-5인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돈공천 방지와 무투표 당선 차단 등 개헌과 개혁에 대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 두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그리고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2022년 기초의원 선거구 3인 이상 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합의한 전례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일당 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합시다.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극우 내란본당 국민의힘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연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줄이고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는 순간 분단체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우 내란 세력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기득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전선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개혁 앞에서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안이한 꿈에 취한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지킨 개혁 진보 정당과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비극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정교한 정책 수단, 시장의 신뢰,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대안적 투자처까지 마련된 지금 핵심 정책 수단 실행을 집중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 신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입니다. (2월) 중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 주도로 입법 발의를 마무리하고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활발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입니다. 12.3 내란으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에 대한 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만성화된 사법 불신에는 조의대 사법부, 조의대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내란 재판을 뒤흔들며 온갖 널뛰기 판결로 무죄 퍼레이드를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앉히고 사법개혁 저항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재판서원 도입,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은 설 연휴 전 처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보다 아쉬운 것은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시켜 본격적인 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 민심과 그에 따른 당면 과제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답게 대의에 충실한 큰 정치로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